전북 전주 우림중학교 조사라 선생님입니다. 네, 발표 제목은 지금까지 계속 고등학교만 나왔었는데요. 네, 중학교 융합수업 사례입니다. 네,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중학교 교과 융합 수업 사례에 대해서 보이시나요? 예, 교과 융합 사례에 중학교 교과 융합 수업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전주 우림중학교 조사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네, 교과서 교과 융합 사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다음에 히라가나 연상 그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련된 저만의 팁이 있기 때문에 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교과 융합 사례 발표에 앞서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융합 어렵다? 노노. 절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뭐냐면요. 융합이 진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교수 편기 다음에 불고 있는 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정말 독특하다, 창의적이다 하는 수업을 보면 그 면면을 살펴보면 융합된 사례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이라는 개념이 들어서기 이전에 우리가 다른 교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다 했던 게 다 모두 융합이 되어서 우리 교과에 들어온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생님들이 모두 진작에 하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만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굳이 중학교 과정에서 교과 융합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융합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문과계 융합 이렇게 또 이과계 융합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문과 이과를 넘나든 융합이 상당히 더 귀한 자료가 되는데요. 이런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활동들을 미리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경험을 해봐야지 고등학교 융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에 교과 융합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타 교과 선생님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까라는 점이 상당히 문제예요. 저는 여러 선생님들께 여쭤보긴 하는데 많이 속된 말로 까였습니다. 예. 그래서 거절을 많이 당해가지고요. 정말 적극적인 선생님과 뜻이 맞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솔직히 대다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에서는 융합이 특히 또 같은 언어 과목에서도 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 뭐 영어과랑도 할 수도 있고 중국어과랑도 할 수 있고 뭐 저희 선택교과가 한문,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있는데요. 한중일과 같이 이렇게 융합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엄청나게 많아서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지만 많이 너무 중학교에서 이제 담임도 막 일도 힘들고 업무도 힘든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제 선뜻 할 수가 없었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융합, 이야기를 하자면 소극적인 융합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만은 그 교과를 좀 더 참고를 해서 저만의 소극적인 융합, 이게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호응을 해주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 사례들은요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요. 너무 부끄럽게도 선생님들께서 진작에 하고 계셨던 그런 활동들인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도 일부를 좀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정말 훌륭한 일본어 선생님들 진짜 많으시고 존경하시는 선생님들 진짜 많으신데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활동을 가지고 발표하게 돼서 지금도 이 자리에 있지만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만 열심히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타교과 융합을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교과서의 목차나 연간 지도 계획을 먼저 탐색을 해서 융합 관련 소재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담당 교사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담당 교사가 오케이 하면 적극적인 융합이 이루어지겠고 좀 힘들 것 같아라고 하면은 이제 소극적인 융합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미래행 교과서 기준이고요. 1학년, 중학교 1학년 기준인데 국어, 영어, 사회, 역사, 과학 그리고 기술 과정 교과를 한번 추출을 해봤어요. 그러면 국어 교과에서 사진 시짓기라는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감을 잡으시겠죠. 일본 시짓기, 하이쿠, 셀류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영어 1에서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글쓰기라고 나와 있는데 일본어 교과에서는 정말 재미있어하고 되게 정말 이건 정말 괜찮은 소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본 음식 체험과 그리고 그에 관련된 글쓰기 활동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회에서 보시면 지도를 통해 보는 세상 해서 일본 여행지 소개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 교과, 과학 교과, 기술 과정 교과 이렇게 샘플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자, 이 다음에 이 내용은 목차와 연간 지도 계획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사진 시짓기가 표현의 즐거움 해서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표현의 즐거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3, 4월 달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도 이 국어 교과에 맞춰서 수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굳이 우리가 다른 교과를 따라갈 필요가 있냐?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내 교육과정에 충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다른 교과를 따르지 않고요. 수업 시간에 이런 교과에서 국어 교과에서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일본어 교과에서도 그런 비슷한 활동을 할 거예요 라고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역사 교과에서도 이렇게 일본 역사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니까 우리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과학 교과에서는 지권의 운동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 지진 관련 수업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일본의 지진, 우리가 이런 관련 수업을 해볼 수 있겠고, 자, 기술과정 교과에서 정말 상관없을 것 같지만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이 내용을 참고해서 일본 자기소개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과 안전이라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일본 가옥 구조에 관련된 수업을 전개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소개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연계교과는 기술과정교과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으로 한번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은 인포그래픽을 이해하는 활동,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제목, 그리고 자화상을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5개 쓰고 여기에 좀 빠져있네요.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아성찰이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자기소개를 배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어인 인포그래픽 한번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키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에 관련된 인포그래픽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나를 표현하는 제목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J-팝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J-팝을 좋아하는 접시 사라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한마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게끔 했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한번 정리해 보라고 시켰고요. 자화상도 한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본어 자기 쓰기 표현 반드시 쓰게끔 하고 말하게끔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서 그 내용을 전시하도록 했는데요. 인포그래픽 예시는 이게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인포그래픽입니다. 자기에 관련된, 자기소개에 관련된 인포그래픽이에요. 저도 이거 이제 구글에서 막 뒤져보다가 이걸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픽을 만들어 보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이걸 아주 멋있게 표현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보시면 최대한 잘한 학생들 작품을 일단 뽑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평범한 김땡땡 학생, 이 학생은 뭐 좋아하는 과목,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게임이나 만화, 그리고 제가 노안이 와서 네, 여러 가지 네,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자,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건 자기소개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취한 중 애니에 미친 땡땡, 이 친구는 자, 여러 가지 정말 화려하게 했는데요. 자, 이 친구는 미술에 관심은 있지만 진로를 미술로 잡고 있지는 않았던 친구인데요. 이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너무 만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오타쿠인가 봐요 하면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성취감을 느꼈었던 그런 작품이고요. 자, 이것도 보시면 이 친구도 자기소개 표현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도 자 있는데요. 물론 잘한 친구도 있고 그냥 좀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작품도 이렇게 한번 제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투지의 남친 부자 최땡땡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은 미술 전공을 하려고 마음을 접고 있다가 최근에 그냥 미술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너가 만든 작품 한번 보지 않을래? 해서 제가 이 작품을 보여줬거든요. 되게 부끄러워했지만 선생님 저 진짜 부끄럽지만 저 이때가 많이 생각나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일본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해줄 때 상당히 힘이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기에도 자기소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본시 엽서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감을 잡으셨죠? 국어의 시 짓기 활동과 연계를 시켰어요. 그래서 셀류와 하이쿠의 차이도 설명을 하고요.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를 배우고 17글자로 표현을 하고 시와 어울리는 그림 그리기와 채색을 진행을 해서 색다른 문학 장르를 체험을 하고 문학적인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 작업으로서 학습지 배부에서 자, 셀류와 하이쿠 차이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야외를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4월 정도 되면은 이거 사실 이 활동을 중학교에서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했거든요. 4월에 벚꽃을 보고 학생들이 교실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벚꽃 구경 가겠습니다. 저 제발 밖에 나가요. 해서 만든 활동이 이 활동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냥 아무 주제 없이 밖에 나가서 벚꽃을 구경하는 것보다는 그 정취를 느끼면서 일본 시를 지어보는 게 그런 경험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만든 활동이 정말 이게 엽서 활동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엽서를 만들 때 붓펜으로 연습해서 붓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어울리는 채색을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는데요. 이 활동에 관련된 게 학생평가 지원 포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수행평가 도구로서 이 활동을 한번 해보는 걸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며 사실 이 학생평가 지원 포털에 그 수행평가 문항 만들기에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강력하게 밀었던 이런 활동인데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고를 하시고 좋은 활동을 하시는 걸 제가 여러 면에서 많이 이제 접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학생평가 지원 포털 들어가실 때 이렇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행평가 도구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학교의 수행평가 도구를 검색하실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중학교는 중학교 선택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야지 생활 일본어라는 그런 항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선택 들어가셔서 생활 일본어 들어가시면 많은 자료가 있고요. 고등학교 수행평가 도구를 검색을 하실 때 제2 외국어라고 선택을 하시면 일본어 1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어 2 있나요? 없습니다. 일본어 1만 있으니까요. 이 안에 많은 수행평가 자료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나와서 벚꽃도 이거 피지 않은 4월 초였습니다. 사실은. 자, 이때 나와서 좀 추위에 떨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요. 자, 학생들에게 시를 지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지었어요. 우리는 미루, 봄에 핀 사쿠라를, 도모다치와 이렇게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본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모든 17글자를 일본어로 만들면 좋겠죠. 네. 근데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코 질질 흘리는 우리 이쁜 학생들이 이렇게 일본어를 처음부터 잘 쓰진 못하죠.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잘 섞어서 쓰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17글자를 야외에서 쓰게 하고 제가 체크를 한 후에 교실에 들어와서 이 17개의 글자를 연습을 시키는데요. 붓펜으로 연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붓펜으로 히라가나를 쓰는 이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예쁘게 잘 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쓰다 보면은 정말 잘 쓰고 싶은 욕심이 들어서 결국은 학생들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역시나 일본어 글자와 그리고 단어들을 익히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의 작품을 이렇게 보시면 아주 놀라울 만한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봄을 주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건 여름을 주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일본 시 짓기 활동이 되게 좋은 건 계절별로 할 수 있고 이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남고 요즘 선생님들께서 패들렛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이 엽서를 만들어서 패들렛에 사진 찍어서 패들렛에 올리는 활동을 하시면 모든 학생들이 더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렇게 다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융합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정말 적극적인 융합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본 전통방 접기 활동이 되겠습니다. 연계 교과는 과학, 직관의 운동 그 부분과 관련이 됐고요. 기술과정 교과에서는 주거 환경과 안전이라는 항목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보시면 일본의 자연과 그리고 화산에 관련돼서 일본어 시간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거 관련 수업도 그 다음으로 연결을 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수업이 끝나면 일본 전통방 모형을 접는 그런 활동을 실시를 합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과학교과는 지진 때나 판 구조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되더라고요.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과학교과에선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하고 그 구조물을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 모형방 접기와 이 구조물 만들기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프린트를 이용해서 제가 일본 지진 관련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일본어와 관련된 수업보다는 좀 더 과학교과와 연계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했고요. 주거 관련 수업에서는 일본의 주택의 종류와 일본의 방 구조, 그래서 와시츠, 쇼지, 도코노마 이런 부분을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통방을 접어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자료 보시죠. 와시츠 만들기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가 능률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예, 제가 이 능률 자료를 상당히 사랑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제 자료를 기본으로 능률에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저작권에 제 작품을 등록을 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은 저는 이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짱구 코타츠 이용해서 저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코타츠 모양이 짱구 엄마와 그리고 짱구와 짱구 여동생이 누워있는 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걸 상당히 더 가족적이어서 그리고 또 화려해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래서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전통방 모형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접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형을 완성을 하면은 학생들은 또 이렇게 아이디어가 풍부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냥 만들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그림을 추가해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방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과학 교과에서는 이 내진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에
자, 일본 전통방을 이렇게 넣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문,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요. 일본어 수강생들이 이걸 접어서 과학 시간에 가져가면은 과학 수업은 한문, 일본어, 중국어 모든 학생들이 듣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나 한문반 학생들이 일본어 시간에 이걸 만들었어? 와, 재밌다, 부럽다. 아, 나도 그냥 일본어 할 걸. 그게 제 목적이지만, 네, 이런 식으로 후회를 한 학생들이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일본어 수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과학교과랑 융합을 했다라고 그런 기록이 남아서 좋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본 여행지 찜하기 활동 선생님들 정말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거 정말 설명드리기 너무 부끄럽습니다만, 네, 자, 사회교과 내가 사는 세계하고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글어스를 이용해서 대표 여행지를 소개를 하면 학생들이 패들렛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찜하고 이유를 적고 그 선정 이유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환경 구글어스를 통한 관광지를 소개를 제가 하고요. 학생들은 작업을 이제 여행지 검색을 하고 패들렛에 관심 여행지 찜하고 그것을 네, 여행지 선정 이유와 또 이제 열심히 한 친구에게 하트를 날리면서 관심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본 여행지 소개에 구글어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구글어스 다 하시고 계시죠? 저는 가끔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 한번 해외여행 가볼까요? 해서 구글어스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같이 꿀꿀한 날 이렇게 디즈니랜드 가서 열심히 놀면 진짜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구글어스를 통해서 일본의 여행지를 보여주면은 선생님 가고 싶어요. 우리 같이 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초창기에 이런 수업을 하면은 학생들이 일본에 가고 싶어하고 그게 일본어에 관심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들렛에 자, 제가 이제 지도 부분을 만들면 학생들이 이렇게 가고 싶은 여행지를 입력을 하고 자, 가고 싶은 이유를 쓰고 발행을 누르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자, 학생들이 한 걸 보시면 자, 일본 여행지만 찍으라고 했더니 한국 찍고 북한 찍고 남극 찍고 미국도 찍고 다 합니다. 네, 상당히 귀엽죠. 근데 수업 시간 때 살짝 좀 네, 열이 살짝 오르긴 하지만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다면 이제 일본 여행지 찜하기 또 예시가 있는데요. 진짜 특이한 친구가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나라시에 가시하라시 공충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친구가 곤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대한 친구예요. 그래서 표본하고 서적을 구하고 싶다라고 어떻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모노노케 히메의 배경이 되는 야쿠시마조 야쿠시마 섬에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다른 학생들을 보시면 짱구의 떡잎 마을에 가고 싶다. 지브리 미술관에 가고 싶다. 그리고 나는 악기를 좋아해서 간다에 악기점이 많이 있던데 거기를 가고 싶다. 이렇게 열심히 검색을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찾아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통 의상 체험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통 의상 체험은 이것도 선생님들 정말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자, 기술 과정에 옷차림과 의복 마련하고 굳이 연결을 하자면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은 학습지를 배부해서 기모노 유카타 차이를 설명을 하고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활동이 이 두 번째 활동이 되겠죠. 유카타를 입고 촬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혼자 입는 게 아니라 친구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유카타를 입는 그런 그 동영상이 계속 나오면 학생들이 서로 입혀줘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입혀주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입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쁘게 여학생들 같은 경우 예쁘게 치장을 하고 남학생들은 소품을 들고 학교 교내에 아주 예쁜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예, 저에게 보내주는 활동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보내준 사진을 포켓포토로 인화해서 학생당 3장 정도 이렇게 배부해서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부모님들께서 이 사진을 꼭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우리 딸내미 너무 예쁘다. 우리 아들내미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부모님들께서 선생님 보고 한 장만 더 부탁한다. 예,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수업 자체가 부모님들과 대화의 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굳이 요새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패들렛에 업로드해도 되는 그런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어로 작문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큰 소리를 읽고 또 그 읽는 모습을 패들렛에 업로드를 하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저는 이렇게 패들렛에 업로드하는 활동을 사실 하지 못해서 그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없고 그냥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유카타 워크북 자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시면 워크북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유카타 읽기 에 관련된 순서를 그림으로 찾아가지고 넣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쉽게 그린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촬영한 사진을 부착할 수 있는 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유카타 다 입은 친구들은 뭐예요? 그러면 유카타 종이 접기를 하라고 제가 한 구석에 딱 밀어놓거든요. 그래서 종이 접기도 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유카타를 다 입고 난 후에 유카타를 한번 개성 있게 디자인을 해보세요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이 자료를 줘서 디자인을 자유롭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작문 활동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카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사진은 이게 좀 오래된 사진이에요. 2016년도의 제 사진인데요. 제가 사실 유카타를 개인적으로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남녀 합쳐서 10벌을 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를 때려치려다가 유카타를 사서 일본어 교사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그런 계기여서 예, 그래서 이 유카타 너무 아까워서 열심히 지금 학생들에게 활동을 시키고 있지만 중학교 학생들에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힘들었던 활동이라고 기억이 되지만 그래도 많이 입어보고 싶어하고 그랬던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생들의 사진도 이렇게 좀 괜찮은 것만 뽑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유카타 사진 예시 한번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5가지 활동을 일단 제시를 했는데요. 정말 선생님들은 이거 정말 다 하고 계시는 그런 활동에 제가 조금 대표로 발표했다라는 그런 차이점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저에게도 많은 팁을 주시고 저에게 영감을 주신 선생님들 열심히 또 열심히 수업 활동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요. 또 히라가나 연상 그림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히라가나 연상 그림을 이용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 암기를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배부를 했고, 그래서 그 학습을 할 때 아몬드의 아, 이빨의 이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클래스 카드 제가 정말 잘 써먹고 있는 툴인데요. 이 클래스 카드에 연상 그림을 삽입해서 외우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연상 그림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그림을 그렸고요. 작업을 다 했고 저작권 등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 학교,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5월부터 대면 수업이 이루어져서 이제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대면 수업을 하게끔 다 교육청에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수업 시간에 틈틈이 툴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면 수업을 하기 위한 할 때 필요한 또 재밌는 활동이 뭘까? 이걸 이용해서 어떤 활동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글자 퍼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무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내구성이 좋은데 반해 이 퍼즐 하나가 분실되면 이걸 다시 사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무려 48,400원입니다. 처음 샀을 때 44,000원이었는데 올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히라가나 마그네틱 카드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샘플 제작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보드 앞에 이렇게 이제 코팅이 된 카드를 제가 잘랐습니다.
요새 다이소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자 마그네틱 테이프도 팝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행단이나 50운도 그리고 단어 완성하기에 이렇게 한번 써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운도로 완성할 때도 이 카드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이 오하요라고 해서 단어 완성할 때도 이 카드를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 개발 중에 있고 조만간 실용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 두 번째 히라가나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요.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련된 저만의 팁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생활기록부 작성, 교수편기 막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저는 정말 그런 고민 물론 저도 열심히 많이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좀 더 쉽게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만든 게 저만의 생기부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생기부 파일을 일단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엑셀 파일의 기본적인 제가 작업을 한 후에 이걸 나이스에 옮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요. 나이스에서 옮기는 작업 정말 쉽습니다. 나이스에 학급별, 생기부, 교과세부 내용을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파일의 내용을 다운받은 파일에 옮기고 업로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345번은 솔직히 30분도 안 돼서 끝납니다. 가장 어려운 작업이 1번 생기부 작성 작업이 되겠는데요. 물론 학생들 개개인 다 써줘야 되고 특성을 다 봐야 되고 학생들 학습 결과물로 다 이렇게 검색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요것만 완성이 되면은 2, 3, 4, 5번은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나만 생파입니다. 나만의 생기부 파일을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취 기준용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입력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취 기준은 등급만 넣으면 숫자만 넣으면은 바로 종합란에 풀릴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고요. 전체 입력용은 그냥 선생님들께서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쓰시면 종합란에 다 모아지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학교 성취 기준 내용 입력에 관련된 성취 기준용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엑셀 파일을 제가 두 가지를 연속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네. 자, 여기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작성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성취 기준 작성이 있습니다. 자, 성취 기준 작성 이 부분을 한글로 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항목은 제가 6개 항목으로 만들어 놨고 다 등급은 상상, 상중, 상하 이렇게 해서 총 9등급으로 번호를 다 매겼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할 작업은 여기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입력이 끝나면 옆에 탭에 가셔서 이 부분을 그냥 숫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선생님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했어 1번 그래 잘했어 그래 이것도 잘했어 2번이야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 3번 1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번호만 넣으면 자연스럽게 종합란에 모아지는 그리고 바이트 수가 여기에 기재가 되어 버리는 이런 파일을 만들어서 아주 맛있게 잘 쓰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 주변 선생님들께 한번 써보라고 권유도 한번 해보기도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일이 있는데요. 이건 고등학교용으로 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항목별로 선생님들께서 다 그냥 일일이 다 쓰시면 됩니다. 네, 다 쓰시고 난 후에 자,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에 모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하면서 한번 브라브라브라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다 여기에 다 풀립니다. 네, 그리고 다 바이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트를 보면서 학생들의 그 활동을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서 쓰시면 되는데, 자, 이걸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제 이걸 나이스에 옮기는 작업을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이제 다시 PPT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생활기부 나이스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 교과세부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으세요. 네, 그래서 나이스 성적 처리. 자, 학년별 클릭. 자, 이렇게 가시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화면 보이시죠? 성적 처리, 과목 세특, 학년반 설정, 조회 누르시고요. 양식 다운로드를 선생님들께서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이 다운이 받아지는데, 제가 만든 이 파일의 이 종합란을 컨트롤 C 해서 빼서 방금 다운받은, 나이스에서 다운받은 이 파일에 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그냥 딱 복사해서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파일을 그대로 이제 업로드를 해 나가면 됩니다. 네, 자, 이게 너무 글자로 써져서 너무 복잡하시죠? 자, 그래서 똑같이 조회까지 가시면, 자, 자료 업로드 이 부분을 누르셔서 해당 파일을 클릭하시고 열고 저장을 하시면 이 나이스에 쫘라라락 풀립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좀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쓰는 게 어렵지 이 작업이 너무 쉽기 때문에 저 사실 짧으면 하루 또는 저 중학교잖아요. 짧으면 하루, 게으름 피면 이틀 만에 맘 잡고 하면은 다 써지더라고요. 네, 선생님도 화이팅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 열심히 자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자, 지금 제가 무슨 음식을 준비하려고 할까요? 자, 김영생님, 자, 제가 무슨 음식을 하려고 할까요? 아, 깜짝이야. 갑자기. 샤브샤브? 샤브샤브 비슷하지만 스키야키. 예. 자, 그래서 자, 이 뚝배기 자글자글 이 뚝배기에 자, 교육과정입니다. 선생님들의 신선한 아이디어 한번 담아 볼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 맛있는 연륜과 노하우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스키야키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죠. 불이 필요합니다. 예, 불맛 중요하죠. 네. 자, 그런데 이 불이 이렇게 적으면 자, 맛이 확 안 살아요. 자글자글자글. 자, 선생님들의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야지만 맛있는 일본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자, 맛있든 없든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훌륭한 일본어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요. 호랑이띠에도 선생님들 열심히 이 기세 이어나가서 열심히 같이 활동하고 연대에 나가고 아름답게 자, 2022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사라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갑자기 질문도 하시네요. 넋놓고 있다가 당한 것 같아요. 네, 스키야키였어요. 네, 사라 선생님께서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셨죠? 완전 능력자시죠. 네, 제가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좀 느낀 점이 있는데 선생님들 그 수업 속에서 선생님들 진짜 고민 많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것도 얘는 이렇게 잠만 자 수업 안 들어 막 이러면서도 진짜 학생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수업하는 선생님들 그 수업 속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안 도와주는 수업이 절대 안 되거든요. 아무리 많은 수업을 준비를 해도. 네, 정말 너무나도 귀한 수업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후 발표는 끝나고 지금 강연이 2개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발표하는 양 그리고 준비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내려다 보니까 수업들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20분간 휴식 후에 3시 20분부터 강연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잠깐 10분만 쉬어도 되겠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잠깐 짧은 휴식을 취한 다음에 3시 20분에 특별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시 20분에 다시 뵐게요.